총장님 평소 그 NTV 라이딩을 하는 걸 알고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 조금 위험한 운동이고 그런데 그걸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라이딩을 하셨더니 그 좋은 점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MTB가 위험하다는 건 누구 얘기예요? 조금 다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화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 말에 바이러스를 먹느냐면 내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위험하대. 에? 그러니까 수영을 하려면 물에 가야 되잖아요. 에? 물에 가면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물에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는 들어가야잖아. 근데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하면서 헤엄치라 그러면 어떻게 쳐? 맨 땅에 헤엄쳐야지 뭘 어떻게 쳐? 맨 땅에 헤엄치게 해야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어떤 것이 어떻고 저떻고는 이 각각의 기준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자전거 타는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면 한없이 위험한 거고 또 안 위험하다고 하면 한없이 안 위험한 거예요. 걷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면 한없이 위험한 거고 안 위험하다고 하면 한없이 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요소만 있고 안 위험한 요소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면에는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의 그거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험하다고 하면 그 위험한 요소를 얼만큼 줄여서 위험하지 않게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쓰느냐는 거잖아요. 이건 도구를 쓰는 거니까. 자전거도 도구를 쓰는 거니까. 그 도구의 위험한 면을 최소로 하고 유익한 면을 최대화해서 씀으로써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 내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전거를 2010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50이 다 돼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땡볕에 이게 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을 잘 못해요. 힘이 바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주로 로드를 타면 땡볕이잖아요, 다. 그래서 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늘 찾아서. 근데 그늘 찾아서 산으로 가니까 주로 거기는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도로 3시간 타는 거나 언덕길 한 40분에서 1시간 타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우리는 또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아끼고 운동 효과는 같지.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아까 그 위험하다는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렇게 위험한 게 없어요. 올라갈 때는 뭐 가다가 옆으로 자빠져 봐야 그게 그거니까. 근데 언덕길 이런 데를 올라갔다가 가파른 데를 내려오려면 요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제일 안전한 거는 메고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타고 내려오지 말고. 아니면 자전거 저 밑에다 집어 던지고 나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자전거 좀 기스 나면 되지 뭐 까이거.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얘기한 분은 타고 내려오다가 그것도 지가 제어 못할 속도로 내려오다가 다친 사람 얘기거든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파른 데를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것도 또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훈련을 하고 타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기술들도 이렇게 또 이 한강에 나가면 그런 고수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고수분을 하나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그런 정지간에 그거 하는 법, 그 다음에 안전하게 브레이킹을 해가지고 이 가파른 길을 내려오는 법,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타서 그런지 저는 이때까지 뭐 넘어져서 부상당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타는 목적은 생계형이죠. 생계형. 체력 관리와 뭐랄까, 우리도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스트레스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저도 그것을 다 극복할 만큼 갖추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뭔가 채이는 게 있겠죠. 그 채이는 것들을 이렇게 소화해내고 하는데 이제 수단으로 그 자전거를 이제 타고 있는 거죠. 자전거를 타서 언덕길을 계속 힘든데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잡다한 것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이제 한참 가서 이제 내려오고 나면 거의 그날 복잡하게 얽혔던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돼서 이제 머리가 개운해지니까. 그래서 하루에 1시간에서 45분에서 1시간 반 사이 요 정도는 매일 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날도 있고 되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오늘 뭔가가 자꾸 엉키는 일이 많은 분들은 걷기를 해도 돼요. 달리기는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이 정리가 그것도 빠지긴 빠지는데 달리기나 자전거보다 생각이 정리되는 거는 걷기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훨씬 있어요. 걷기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그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떠올랐다 지워졌다 떠올랐다 지워졌다 하면서 계속 요게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가 돼서 이제 내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저녁 때 운동을 하면 이런 것까지 쭉 설계가 잡혀요. 설계가 잡혀서 정리가 되는 면이 있다고 그런다면 달리기나 자전거는 그게 빠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될 경황이 없어요. 이게 좀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리가 됐긴 하는데 중간 과정을 전부 내가 인식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장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타기는 생계형 자전거 타기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는 많은 분들은 재미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즐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스릴을 즐기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재미가 있고 스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생계형으로 자전거를 타면 항상 나는 내 건강과 내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타니까 부상이 오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이 안 오는 그런 안전하게끔 자전거를 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자전거를 타면 안 위험하고 재미나 스릴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해되셔요?